생일 역설은 확률과 관련된 수학 중심의 퍼즐이에요. 질문입니다. 한 그룹에서 생일이 같은 사람이 최소 2명일 확률이 50대 50이 되려면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23명입니다. 더 큰 그룹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답이 매우 무작위로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23명이면 50대 50의 확률로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방에 있는 다른 22명의 생일 날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일을 다른 사람의 생일과 비교하면 365개의 시나리오 중 364개는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동전을 던져 앞면이 253번 연속으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마법은 23명 중 가능한 모든 조합, 즉 253가지 조합을 고려할 때 일어나요. 친구를 더 많이 모을수록 두 사람이 생일을 공유할 확률이 급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23명이 모이면 그 확률은 50%가 넘어요. 57명으로 그룹을 만들면 99%의 확률이 생깁니다.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은지 하는 실제 질문 대신 그룹에 속한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재밌네요. 그룹 규모가 커질수록 확률은 과속 로켓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요. 이는 모두 잠재적인 페어링의 기하급수적 증가라는 현상 덕분입니다. 인간은 이런 급격한 확장을 이해하는데 능숙하지 않아요.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량이 급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역설은 우리의 두뇌가 통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Let's make a deal 이라는 TV쇼의 이름을 딴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 고전적인 퍼즐이 나왔어요. 이 역설의 원래 이름은 몬티홀 문제예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이 3개 있어요. 그중 하나 뒤에는 차가 있습니다. 다른 2개엔 염소를 숨겨요. 당신은 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문은 당분간 닫아둬요. 호스트가 다른 문을 엽니다. 염소예요. 그런 다음 호스트는 결정을 바꾸고 다른 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선택한 문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 묻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을 바꾸면 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이 2개밖에 남지 않았으니 차의 확률은 반반이어야 하겠죠? 글쎄요,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을 바꾸면 자동차 당첨 확률이 66%까지 높아져요. 핵심은 호스트가 제공하는 추가 정보에 있어요. 처음에 염소를 골랐다면 문을 바꾸면 3경우 중 2경우에서 차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에 3경우 중 하나의 확률로 차를 선택한 경우에는 스위칭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관찰자의 역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원래 사회 언어학에서 소개된 개념인데요.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 행위가 실제로 그 현상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원들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즉 일상적인 잡담을 관찰합니다. 사람들은 연구를 위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공식적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최상의 행동을 취하는 거죠. 자신의 발언이 학술 연구를 위해 현미경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 전기 공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관찰됐어요. 연구원들은 생산 라인의 조명을 개선하면 효율성이 향상되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조명을 개선하면 실제로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조명 조건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자 효율성은 다시 한번 개선됐습니다. 작업자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요. 이 연구는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친절한 알림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카드의 역설 시간입니다. 매우 쉬워 보이지만 다소 성가신 문제예요. 엽서를 손에 들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면에는 이 카드의 반대편에 있는 진술은 사실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뒤집으면 뒷면에 이 카드의 반대편에 있는 진술은 거짓입니다 라고 속삭이는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제 진술 A나 B 중 하나의 진실을 부여하려고 하면 상황이 엉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A가 참이면 B도 참이어야 한다는 뜻이 돼요. 하지만 B가 참이 되려면 A가 거짓이어야 하죠. 반대로 A가 거짓이라면 B도 거짓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결국 A가 참이 되는 거예요. 역설이라기보다는 수수께끼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 수수께끼는 거짓말쟁이의 역설을 재미있게 변형한 거예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는 문장이 모순으로 이어집니다. 철학자들은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어요. 원조의 역설 역시 고전 논리의 규칙에 도전합니다. 모든 역설이 우리 시대의 역설은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제노크라테스가 여러분을 위한 역설을 하나 제시했어요.
이 사람은 약 2500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는 몇 가지 까다로운 퍼즐을 생각해낸 것으로 유명해요. 그의 가장 유명한 퍼즐 중 하나는 아킬레스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전설적인 전사 아킬레스는 자신이 거북이보다 훨씬 빠르지만 거북이와 경주를 하기로 결심해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 아킬레스는 거북이에게 30m 앞서 출발하게 해요. 아킬레스가 달리기 시작하면 거북이가 출발한 지점까지 빠르게 따라잡아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킬레스가 방금 거북이가 있던 지점에 도달할 때마다 거북이는 조금 더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아킬레스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거북이에겐 커버할 수 있는 거리가 항상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실생활에서 거북이를 앞지르는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실용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한대라는 수학의 개념에 관한 이야기죠. 아킬레스와 거북이의 이야기와 제노크라테스의 역설은 1과 0 같은 두 숫자 사이에는 0.1, 0.001 등 더 작은 숫자가 무한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소라이트 패러독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무더기의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모호한 단어가 포함된 수수께끼와 비슷해요. 모래더미 몇 개를 쌓아놓고 알갱이를 하나씩 골라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나를 제거한다고 해서 무더기가 마술처럼 무더기가 아닌 것으로 바뀌진 않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알갱이를 계속 제거해서 한 알갱이만 남게 되면 여전히 무더기일까요? 아니면 마술처럼 무더기가 아닌 것으로 변했을까요? 이는 마치 어느 시점에서 무더기가 아닌 것이 되는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청소를 할 때 방이 지저분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로 바뀌는 정확한 순간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 퍼즐의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악어의 역설에서는 악어가 강둑에서 아이를 낚아채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의 엄마는 악어에게 아이를 안전하게 돌려달라고 애원해요. 악어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물론 아이를 돌려주겠지만 내가 실제로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맞춰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부모가 맞춰서 악어가 아이를 안전하게 돌려보낸다면 모든 것이 잘 된 거겠죠. 하지만 부모가 악어가 아이를 안전하게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어가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낸다면 부모의 추측을 뒤집고 악어가 약속을 어긴 셈이 되니까 제대로 걸려든 순간이 될 거예요. 반대로 악어가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모가 정확하게 추측한 거니까 악어가 아이를 안전하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뜻이 돼요. 하지만 잠깐만요. 이건 부모의 예측이 실제로 틀렸다는 뜻이 되네요. 이 딜레마는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한 거예요. 다음으로 페토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에도 수수께끼가 많은데요. 1970년대 생물학자 리처드 페토는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그는 생쥐가 인간보다 나쁜 세포와 관련된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요. 결국 인간은 생쥐보다 세포수가 1000배 이상 많습니다. 일부 나쁜 질병은 통제할 수 없이 계속 증식하는 비정상적인 세포와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인간이 생쥐와 같은 작은 동물에 비해 이러한 질병에 더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놀랍게도 이 역설은 모든 종에 적용돼요. 대왕고래와 같은 거대한 생물조차도 암에 걸릴 확률이 인간보다 낮습니다. 고래의 몸에는 훨씬 더 많은 세포가 있는데도 말이죠.